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성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나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릎에 나는 소리, 이게 애매해요. 무릎에 나는 소리가 괜찮은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안 괜찮은 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릎에 나는 소리, 통증이 없으면은 괜찮다.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으면 치료해야 되지만 통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했었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무릎에 나는 소리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무시해도 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무시하면은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저희가 무릎에 나는 소리가 주로 언제냐면은 앉았다가 딱 일어나면은 딱 소리가 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번 나요. 어떤 소리냐면은 이런 소리. 들리나요? 이게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하면은 뻑, 똑 소리가 딱 나거든요. 이런 소리가 나는 것들 한 번 또는 두 번 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세 번, 네 번 반복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한두 번 나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은 저도 이게 딱 지금 소리가 났는데 한 번 나고서는 그 다음에는 안 나거든요. 소리가 나는 이유가 이 무릎은 관절이에요. 관절을 움직일 때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들이 있고 거기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얘네들이 긴장이 돼요. 근육들이 긴장을 되니까 관절에 압력을 줍니다. 특히 많이 뻐근하신 분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소리 날 때 우리가 이거 언제 소리 내요? 뻐근할 때 소리 내죠. 뻐근할 때 소리 내는 게 근육이 이미 긴장을 됐다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되면서 관절 내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관절 내 압력을 막 증가시켜서 막 쥐어짜고 있어요. 그러면 관절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액체로 있는 관절랑 안에 관절액이 있는데 관절액에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래요. 어떤 거냐면 관절액 안에 액체로 녹아있는 기체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관절액에 녹아있다가 압력이 벌어지면서 관절을 스트레칭하다가 딱 근육이 힘을 풀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우리 병따개 똑 열듯이 뽕 소리가 나듯이 소리가 똑 하고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압력이 증가됐다가 바뀐 거기 때문에 소리가 한 번 정도 나면서 끝나요. 한 번 딱 나고 다시 하면 안 나. 왜냐면 이미 압력이 열렸기 때문에. 이거 음료수 먹을 때, 병음료 먹을 때 뽁 소리 나고서 다시 닫았다가 또 열었다고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압력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소리가 납니다. 언제? 얼마 뒤에. 좀 지나고, 한 1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지나고 다시 굳어지면 또 소리가 나요. 그 말은 뭐다? 소리가 자주 난다. 딱 소리가 한 번씩, 딱 소리가 한 번씩, 이게 좀 자주 난다 하면은 내 근육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근육이 약해서 긴장을 할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불편하게 비대칭이 있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하면서 소리가 자주 난다면은 계속 무조건 난다면은 내가 좀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이완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소리가 이게 이런 똑 소리인데 살짝 작은 소리 있어. 이런 소리인데 이런 똑똑 나는 손가락 소리 같은 건데 살짝 작은 소리인데 계속 나는 게 있어요. 한번 단발성으로 똑똑똑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관절에 활주하는 면이 있는데 이 뼈대가, 무릎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팔이 모양이 잘 안 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뼈 사이에 슬개골뼈, 이 무릎뼈라고 하는 이 뼈가 활주를 합니다. 움직이는데 이 뼈가 움직이는 길이 있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서 여기 위를 활주하는 거예요. 예, 아마 내가 그림을 놓을 거예요. 편집하면서 이렇게 활주를 하는데 여기서 살짝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하고 살짝 벗어났다가 오는, 똑하고서는 비벼지면서 이 언덕을 갈그는 소리죠. 옆에 언덕을 갈그면서 한번 경쾌하게 똑똑 소리가 나요. 이런 경우는 좋지 않겠죠. 안 좋죠. 언덕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고 뼈가 갈립니다. 그러면 갈리는 곳에는
염증이 날 수 있겠죠. 나중에 무릎 퇴행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정도까지는 좀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슬슬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주로 똑똑 소리는 왜 나냐면은 이 무릎이 활주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바깥쪽 근육이 셌을 때 이 무릎에서 바깥쪽 근육이 많이 셀 때, 이 안쪽에 있는 근육보다 바깥쪽 근육이 많이 셌을 때, 그럴 때 무릎이 접힐 때 바깥으로 접혀요. 바깥으로 접힙니다. 그러면서 이쪽 관절을 비벼요. 그래서 똑 하고서 한 번씩 이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깥쪽을 풀어줘야겠죠. 예, 바깥쪽을 풀어주는 거예요. 한번 먼저 볼게요. 얘를 바깥쪽을 완전 바깥쪽부터 먼저 풀어줘. 대퇴근막 자극 같은 거. 얘가 바깥쪽 근육 긴장되어 있는 이유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무릎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깥쪽 근육을 풀어주고 대각선 앞에도 풀어줘요. 이렇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대각선, 그러니까 뒤도 풀어주고, 옆에도 풀어주고, 대각선 앞에도 풀어줘요. 여기를 많이 풀어줍니다. 아우, 아프다. 예, 아파요. 예, 오늘 일을 하고 왔더니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아픕니다. 어제 운동도 좀 많이 해서, 예, 이렇게 옆쪽 근육이랑 이런 걸 풀어주고, 엉덩이 근육도 같이 풀어줘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엉덩이 근육이 약화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만 빨리 제거하고 싶다 하면은 다리 바깥쪽 풀어주고 안쪽 강화시켜서 밸런스 맞추면 소리 금방 사라지거든요. 한 일주일이면 사라져요. 일주일 정도만 노력하면은.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엉덩이 근육의 약화에 있어요. 네. 맨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맨날 다 똑같은데, 예, 그런데 나오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치료법은 거의 다 비슷해요. 예, 엉덩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슬슬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또 강화 운동할 수 있는 맨날 하는, 예. 다리 이렇게 쭉 제껴주는, 다리 쭉쭉 제껴주고, 이렇게 쭉쭉 제껴주고, 이거 할 때도 무릎에 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쭉쭉 제껴주고, 예, 이런 거 하고, 다리 이렇게 쭉쭉 바깥으로 펴주는 것도 괜찮은데, 예, 다리 힘 주지 말고 엉덩이 힘 주는 건데, 이것보다는 다리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안쪽에 있는 내측 근육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카메라를 옮겨야 되니까 그냥 의자에 앉았다 생각하고 사이에다가 뭘 껴? 폼롤러를 끼는 것보다는 책 같은 걸 끼는 게 좋아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폼롤러를 끼는 거예요. 이거를 껴서 의자에 앉아서 얘를 쭉쭉 펴줍니다. 쭉쭉 꽉 잡고 의자에 앉아서 책이라든지 수건을 잡고 쭉쭉 펴줘요. 이거를 두 사이로 잡아서 의자에 앉아서 꽉 잡고 쭉쭉 펴줍니다. 그러면은 무릎에 있는 이 내측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돼요. 예,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쓰려면은 누워가지고 다리 사이에 뭐 하나 껴놓고 모으면서 엉덩이 드는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 무릎 내측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 두 다리 모아서 이렇게 피는 것도 하고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피는 거, 이거는 앉아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하고 엉덩이 드는 것도 하고 주로 잡으면서, 그래서 무릎 내측을 안쪽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 무릎 안쪽을 강화시키는 운동, 바깥쪽을 풀고 엉덩이 강화시키고 무릎 내측을 강화시키면은 그러는 다시 여기에서 바깥으로 벗어났던 친구가 안쪽으로, 근육이 양쪽에서 줄다리기가 양쪽에서 딱 가볍게 당겨줘야지, 똑같이 당겨줘야지 가운데 있죠? 가운데로 활주를 잘합니다. 이러면은 똑똑 소리 나는, 한 번씩 소리 나는, 근데 계속 소리 나는 이런 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안 좋은 거, 소리 나는 게 세 가지예요. 예, 신경 안 써도 되는, 진짜 이렇게 한번 똑똑 소리 나는, 한 번 나는 거, 그리고 여러 번 나는 거, 그리고 우지직. 그가 우리 모래들을 비빌 때 나는 드드득 소리 있죠. 드드득 여러 가지 다다다다다다다 지지지지지직 하는 그런 모래 걸리는 소리가 무릎에서 납니다. 젊은 친구들도 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나요. 왜냐하면은 그 소리가 나는 것들은 무릎뼈가 밑에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눕혀서 보면은 얘 무릎 관절 위에 얘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위를 활주해야 돼요.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활주해야 되는데 얘네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점점 닿아요. 얘 밑에 뼈랑 이 무릎뼈 위쪽이랑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닿아. 그래서 뼈들끼리 긁히는 거예요. 안 좋겠죠? 마찰이 일어나니까 연골이 닳아요. 그 사이에는 연골이 닳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드드득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그냥 계속 소리가 나요. 접고 필 때마다 드드득 그냥 이 소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필 때도 저는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드드득 소리가 끝에 포함해서 좀 심하게 나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이것도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좀 소리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근육이 경직돼 있어요. 근육들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뼈를 얘가 팽팽히 근육이 당기는 거야. 특히 어떤 근육이냐면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의 직근들, 대퇴직근이라든지 대퇴사두근 전반적으로 애들이 긴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무릎뼈를 이 밑에 있는 대퇴골뼈라든지 경골뼈랑 꽉 맞눌려서 눌리게 하니까 이게 비벼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는 계속 소리가 나는 운동을 하면은 결국엔 거기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쉬워요. 어떤 거냐면은 계속 마찰이 있어서 비벼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 처음에 연골이 찢어져요. 연골이 찢어질 때는 안 아파요. 그 다음에 연골이 찢어진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뼈에 근처에 있는 상피세포들, 막들, 활액막들, 막 같은 게 찢어지면서 거기서는 상처가 나면서 염증이 발생돼요.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서 무릎이 아픈 게 퇴행성 관절염이 퇴행이 계속 되는 거죠. 연골은 찢어져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연골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것들까지 비벼지기 때문에 연골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완충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골은 감각세포도 별로 없으면서 충격 흡수를 잘 해주는데 걔가 찢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아파져요. 그래서 잘 있는 게 좋겠죠. 그거는 굳어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마사지 해야죠. 얘는 옆에 마사지도 필요한데 옆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좋은데 앞뒤로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앞뒤로 마사지 해주는데 이 무릎 있죠? 무릎 바로 위에 이쪽 부분 있어요. 근육이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기가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릎뼈 있죠? 뼈 바로 위쪽 부분을 많이 마사지 해줍니다. 이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씩 더 세게 이렇게 살짝 꽈줘도 돼요. 어우, 꽈주니까 너무 아프네요. 꽈주는 건 좀, 하시다가 괜찮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꽈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여기가 잘 풀려가지고 무릎뼈가 잘 움직이잖아요. 부드럽게. 그러면은 소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정말 수술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드려요. 소리 나신 분들 안 나게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많이 고통스러워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오늘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울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 수술 환자분이신데, 이게 재활이 좀 잘 안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우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어떻게 걸으셔야죠. 이미 치료 기간이 끝났는데도 쩔뚝거리고 못 걸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치료하다 오셨는데 정말 많이 아파요. 치료할 때. 그래서 미리미리 본인이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안 되려면 관리 잘해야 돼요. 무릎뼈 바로 위쪽으로 많이 풀어줄 거예요. 손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손으로 여기를 잡고 한쪽 다리는 꼭 접고 한쪽 다리를 피는 거예요. 두 다리 다 피면은 허리가 불편해져요. 한쪽 다리 접고 한쪽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이쪽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손으로 슬슬 풀어줘도 됩니다. 폼롤러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폼롤러 있으면은 폼롤러가 확실히 풀어줄 때는 좋아요. 제가 나중에 폼롤러 장사를 하면 엄청 잘할 텐데 저는 폼롤러를 팔거나 어디에 뭐 업체를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서 이 재질이 제가 쓰는 재질이 EVA라고 했나? 그런 재질이에요. 그런 재질이 좀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쓰는 폼롤러의 재질이 그래요. 그런 재질을 쓰는 게 좀 부드러우면서 좋습니다. 너무 딱딱한 거는 아파요. 아프면은 하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좀 풀어주면 좋아해서 무릎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고. 그런데 이게 무릎이 풀어도 소리가 계속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근력이 너무 약한 분들, 무릎 근력이 너무 약하면은 힘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대학생은 쌀가마니 10kg짜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편하게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들려면 무조건 힘을 최대한 써야 돼요. 무조건 힘을 최대한 써야 되고 막 자기가 본인의 어깨도 긴장되고 많이 아픕니다. 그 말은 뭐다? 내가 다리 근력이 좋으면은 힘이 금방 풀리는데, 다리 근력이 없으면은 내 몸을 지탱하기에 얘가 그냥 빠듯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긴장이 안 풀려요. 그러려면 운동들 해야겠다. 어떤 거, 스쿼트 같은 것들, 뭐 주로 이제 하는 거 이렇게 뭐 짚고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이런 스쿼트들 있잖아요. 스쿼트들. 근데 이 스쿼트를 수술 초기에는 못하죠. 체중 지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릎 수술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체중 지지 못하고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걸터 앉아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거, 우리 바깥쪽 위에서 여기 강화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자 같은 데 걸터 앉아가지고 두 다리 모아가지고 쭉쭉 피는 것들, 이런 것들 쭉쭉 이런 것들이라든지, 예, 고관절 강화시키면서 무릎 운동들 가볍게 하시면은, 아까 엉덩이 들었던 거 브릿지, 예, 엉덩이 들었던 이런 브릿지 운동들, 이렇게 고관절 이렇게 운동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두 다리가 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근력을 같이 강화시키면서, 예, 이거를 풀어줘가지고 무릎 관절이 움직일 때 너무 근육들이 팽팽히 잡지 않게, 근육들이 이완이 잘 되게. 그러니까 근육은 힘을 빼면은 말랑말랑, 힘 주면은 딱딱하게, 힘 주면은 딱딱하고, 힘 빼면은 말랑말랑 쑥쑥 들어가야 돼요. 보시면은 힘 빼면은 말캉말캉해요. 그냥 싹싹 접히져요. 딱 접히잖아. 근데 힘 딱 주면은 안 들어가야 돼요. 힘 줬을 때랑 힘 뺐을 때랑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힘 뺐을 때 긴장이 이완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 자체에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기도 하고, 힘 줬을 때 제대로 힘을 줄 수 있고, 힘 뺐을 때 회복이, 긴장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회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릎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냥 똥 나고서는 다시는 안 나고, 예, 그러냐, 아니면은 똑똑 소리가 좀 경쾌하게 나긴 하는데 계속 나느냐,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럼 아니면은 우두둑 우두둑 하고 모래 갈리는 소리가 무릎에서 나느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긴장되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해결법이 다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확인하셔가지고 무릎 소리 나는 거 해결하시고 건강하시고, 신경 쓰이잖아요. 무릎 소리 나는 거 해결하면은 나중에도 좋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예, 제가 보기에 통증이 없어도 이렇게 소리 나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통증이 정말 동반된다? 그러면은 빡세게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